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롤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10월 4일 월요일이죠. 그런데 공휴일, 대체 공휴일인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차 세 번째 좀 전 시간에 찍은 거는 찍어서 왜 촬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잠시 앞에 거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 올리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연속해서 핸드폰을 하나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동시에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쉬었다가 하긴 하는데, 부산 전체적으로는 어저께만 해도 2,000 몇백 명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700명, 1,700명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부산도 30 몇 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 학교에 지금 확진자가 학생이 2명이나 3명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죠. 수업도 듣고 뭐 타면탐스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기숙사 사니까 기숙사 들어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 아마 또 그분들도 검사를 맞겠죠. 또 목소리가 작아지면 또 안 들리니까, 그래서 땡기면 또 얼굴이 딥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얼굴도 큰데. 근데 어쨌든 합니다. 근데 드는 생각은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1차만 하셨든 2차까지 하고 완전히 끝났든 간에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시고요. 쓰고 다니시라고요. 마스크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크만 쓰고. 그래서 또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괜히 마스크 벗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요즘은 그러면 괜히 싸움 나요. 괜히 싸움 나요. 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냐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원래는 잘 썼는데 잠깐 안 쓴 거 같고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 그부터 시작을 했고, 온 나라의 온 국민들이 다들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가 있죠.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됐습니다. 그리고 이 6주차입니다. 자꾸 보는 게 과목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지금 두 과목은 100% 대면 수업을 하고 두 과목만 혼합 수업, 대면 비대면 하는 수업을 해서 조금은 여유로웠는데, 갑자기 네 과목을 다 2개가 아니고 3개씩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지 받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됐고요. 근데 제발 불안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잘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는 거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 그죠? 왜냐면 그래서 또 감염자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끝날지 그냥 편하게 생각해. 일주일만이면 끝날 거는 같은데, 그리고 또 하다가 시험, 그 다음 주가 시험이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가. 그러면 시험을 비대면으로 한다. 시험 비대면의 문제점은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학교 본부도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수도권 지역은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시험도 전면 비대면으로 이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는 지금 4단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나마 3단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어저께 뉴스를 보면 공항은 북적북적 되죠. 고속도로는 사방팔방에서 막힌다고 난리죠. 어쩔 수 없어요. 놀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하시거나 1차만 맞았어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지치니까 좀 뭔가 분위기 반전,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욕구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야, 역시 사람은 놀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죠? 놀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놀기 위해서 경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은 놀려는 수요는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잘 놀게, 신나게 놀게, 재밌게 놀게. 근데 초기 단기에서는 그냥 그 여행을 잘 안 다녀 초짜 안전형 추구자들이죠. 남들이 가는 여행지, 남들이 가는 곳, 그런 데서 가서 놀죠. 근데 이제 여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경험이 많아지면 뭔가 색다른 걸 추구해요. 그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맨 위에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그중 심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지적 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원해설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망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할까? 그 책을 종반부로 읽어가면 갈수록 더더욱 확신이 있어요. 가능하다. 우리가 쟤는 못 따라온다. 예, 그 얘기는 또 옆으로 길어지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기회가 되면 할게요.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주차 세 번째에서는 저걸 했죠. 발표하는 거, 그거 그래서 했고요.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 교재 3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맨 위에 해설 참여자의 이해와 감동을 유도하는 것이 용이하다. 안내 해설 기법의 해설사과 함께하는 기법. 여기서도 보면 해설사와 함께하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의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논문을 썼고, 자, 이제는 그 점점점 밑에서 보면, 위에 점점점 밑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따라서 자기의 안내 해설 기법의 이용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력과 응용력을 지니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을 구비한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효과적인 해설 기법이다. 예,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 효과적인 거는요, 자기 안내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몇 년 전에 그 꽃보다 할배 보셨죠? 이순재, 백일섭, 박근형, 뭐 신구,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같이 가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순재 같은 경우는 직진순재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가요. 그래서 설명서도 보고 이게 이런 거래, 이런 거래 하면서 막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백일섭 같은 사람은 가긴 가는데, 물론 다리가 아픈 것도 있었겠죠. 별로 그런 거에 욕구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원 해설사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교수님, 그러면 유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전반적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자원 해설을 요구하는 층은 많아져요.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이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층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도 그걸 배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우는 게 다른 데 와서 얘기할 때도 좋고, 뭐 내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응용이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옆으로 섭니다만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2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과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2년제랑 4년제랑 맨날 뭐 술 먹고 당구 치고 똑같이 뭐가 다르긴 개뿔이 달라. 차라리 2년제 가서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대학 때 했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거는요, 학교만 다니고 수업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배,
후배 또는 이 각종 이 동아리 같은 데서. 물론 지금세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전혀 못하지만,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러죠. 예. 검은 애들이 노는 물에 가면 검어져요. 흙탕물이 되는 거죠. 또 빨간 애들이 노는 데 가면 빨개지는 거죠. 그 물에 따라서. 그래서 참 단순한 진리인데 맞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우리는 조금은 낫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욕구가 강한 층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안내해서 스스로 다니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있지만 일정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해설자를 동반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램 맨 밑에 보면 기술적인 발전으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설 도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방문자 센터, 기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앱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다가 흐지부지 되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관한 앱을 만들어서 어느 지점에 가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딱 오게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저게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한 인공지능과 얘기를 해보면 그 앱을 보는 사람 누구나를 상대로 해요. 누구한테 맞출 거냐고요, 수준을. 그러면 자기하고 그 수준이, 그 앱이 제공하는 정보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좋게 이용을 하지만 안 맞으면 몇 번 쓰다가 다시는 그 앱을 사용을 안 하죠. 그걸 골고루 다 맞춰줄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그건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그닥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여행하는 사람이 다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신나는 사람도 있고 약간은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 기대에 찬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앱은. 바꿔 말해서 인공지능. 그럼 결국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방문자 센터를 얘기를 하거든요. 비지터 센터.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으면 안내판, 전시판, 브로셔 뭐 그런 거, 팜플렛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였는데, 방문자 센터,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일 때 미국 국립공원을 이렇게 위주로 놀러 다니지만 이왕이면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입니다. 요세미테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세미테 이렇게 분줄 용암, 온천수 확 나오고 계란 넣으면 이거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이죠. 지리산 국립공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어차피 제가 먹고 살 길도 그쪽이기 때문에 관광은 참 좋은 거죠.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녔는데 그때 감동했던 게 방문객 센터예요. 한국 생각만 하고, 대한민국 생각만 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연애할 때부터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뭐 빡시게 막 트레킹을 한다면 그거 별로 아니고, 편하게 여행 다니는 거, 뭐 운전해서 간다든가 하여튼 편하게 가서 좋은 데서. 물론 옛날에는, 저희 때 옛날에는 남들과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캠핑도 하고 텐트도 치고 그렇게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편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편한 게. 근데 방문자 센터를 가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결국 찌끄맣게 팜플렛 몇 개 있고 그 지역에 기념품 있고 뭐 별거 별로 땡기질 않아요. 근데 미국 여행 중에 방문자 센터를 가잖아요, 국립공원. 그러면 와, 감동 먹었어요. 시간 없으면 그 국립공원에 방문자 센터만 갔다 오면 굳이 국립공원 안 가도 된다. 물론 이제 감정은 달라지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방문객 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동반한 가정도 있고요, 어른들끼리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고요,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근데
물론 여유롭게 그 바글바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설, 인원 제한도 하고 하니까. 그 방문객 센터에 가면 이 국립공원의 역사가 쫙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국립공원에 이제 모형도도 만들어 놓고,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동물들, 그 다음에 나무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참 흥미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봐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 다 한 번씩 들른 다음에 탐방을 시작을 하죠.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또 방문객 센터 그런 것도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의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뒤에 해설 방법의 장단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표 1-2요. 여러분들은 지금 2학년이죠. 지금 1학년 수업을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1학년 수업을 하는데 반별로 한 대여섯 명씩 교재가 없어요. 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죠. 대학을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학년이 관광학 개론이거든요. 제 이름으로 나온 관광학 개론이 2권인가 3권 있을 거예요. 물론 단독 저자가 공적이 제 파트를만 서술을 했습니다만 제 교재 안 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책 쓰는 걸 안 하고 있는데, 교수님 왜 저자가 책을 안 쓰십니까, 교재로? 그 사람들 그래야 되니까. 저는 책 쓰기를 사라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교수가 지 책 팔아먹으려고 어쩌고저쩌고 또 그딴 소리 하는 그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또 있죠.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진짜 때려 싶죠.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겠죠. 그래서 굳이 근데 이런 현상들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거 아니에요. 바닥을 깔아줘야 누군가 그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다수도 그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하면 올라가요. 그럼 밑에 있는, 그럼 중류층 되는 거예요. 대학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냥 바닥 채워주러 다니는 거죠. 자,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방법의 장단점에서 해설사 해설 기법과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의 장단점이 있죠. 종류는 필요 없고요. 장단점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탐방로 해설 기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 책에 보면 여기에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 X 표시해 놨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라는 건 읽어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탐방, 여러분 요새 35페이지요. 35페이지에 가면 탐방로 해설 사례 하면 여기 X 써놓고 학생 스스로 정독 써놨거든요. 이거는 강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생이 요 파트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읽어보면 쓸데없는 거는 잘 안 시켜요. 저는 아예 건너뛰죠. 성격상.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에버글레이즈라는 미국 국립공원을 한 거거든요. 에버글레이즈가 어디냐면 플로리다, 미국 남서부 끝이죠. 반대 이렇게 나온 거. 디즈니 월드도 있고요. LA에 있는 건 디즈니랜드고요. 디즈니 월드도 있는데 거기 한 3시간 정도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습지예요. 습지. 거기 가면 악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뒤에서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배를 타고 안내원을 따라서 배 안에서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손 내밀지 말아라죠. 괜히 악어한테 손 맥히는 수가 있다. 실제로 악어를 많이 봤고요. 또 악어 새끼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또 안내래요.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진짜 쓰다듬어요. 근데 절대 손을 못 내밀게 하죠.
그걸 보고 온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또 그 수준에서 이런저런 설명도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끝나고 나면 악어 고기를 또 시식을 해요. 악어 고기 먹어봤어요. 처음 먹으라고 그럴 땐 어이씨 악어까지 처먹고 지랄이냐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왔으니까 한 번은 먹어봐야 될 거예요.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 같더라고요. 부위별로 맛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튀김도 먹어보고 뭐 햄버거 비슷하게 만든 것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많이는 안 시키자. 조금만 시켜서 맛만 보자. 먹어볼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또 할게요. 계속해서 X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탐방로 해설 기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탐방로 해설 기술, 그리고 여기에 강의 써 있죠. 그 전까지는 이 형광펜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에버글레이드 부지의 해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가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부지 그러면 사이트,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그 위치 설명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 좀 확대 해석을 합시다. 어저께 그 1박 2일인가를 보니까 주황산에 갔더라고요. 청송 주황산. 거기 가면 주산지라는 연못도 있고요. 여러분 사진 같은 거 가을에 보면 연못이 아니죠. 저기 저수지예요. 저수지에 그 저수 주변에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이렇게 단풍든 모습이 그대로 물에 투영이 돼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참 많이 가는 곳이죠. 주황산은 그 전설도 있고요. 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또 주황산을 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산 봉우리들이 그 화산재가 굳어서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화산재가 굳어서 된 거예요. 갑자기 옛날 거기도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른 식구들하고 그 아버지 친구들의 가족들과 가는 그런 모임도 있었거든요. 여름마다 놀러 다니는 모임. 그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도. 근데 가족들과 가보고, 또 저는 항상 갈 때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르나 저는 유튜브 뭐 그런 건 상상을 못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책도 보고 공부를 해서 가서 설명도 해주고요. 주황산 1폭, 2폭, 3폭 쫙 올라가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학년 답사에서도 한번 갔던 적이 있고요. 전학년 답사 갈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가능하다면 그 지역을 해설하시는 자원 해설사. 근데 요즘은 용어가 문화유산 해설사 그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숲 해설가 뭐 그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누구나 뛰어들어가서 깃발 꽂으면 1등 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도전해볼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되죠.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지금 또 강의하는데 되죠. 제일 처음에는 부지 해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39페이지에 가면요, 모든 탐방로 해설은 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개론이에요, 개론. 구체적인 걸 들어가지면 큰 그림을 그려야만 세세한 걸 해설을 해도 이해하기가 쉽죠. 큰 그림 없이 다짜고짜 일로 들어가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광학 개론, 관광자원론, 그런 수업을 안 듣고 이 관광자원 해설론을 듣는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도 있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시고 또는 자유선택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주라는 얘기죠. 아까 잠깐 해운대, 마린시티,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땅을 메꾸고 한 매립지에다 집을 지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해설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렇다고 지리학과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에서 조금 할 필요가 있죠. 자, 또 리포트를 왔네. 6-1 됐죠. 그러면 6-1은 10월 12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면 수업이 있다 없다. 대면 수업이 있다 없다. 뭐 다 안 가르쳐줘도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